현장 조사를 나가시기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전 조사는 사전에 조사 지점에 대한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그 조사 지점까지 접근성을 미리 파악하고 또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시는데요. 이처럼 그 조사 지도와 위성 사진 등을 비교하여서 실제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참고 문헌 등을 활용하여서 실제 내가 조사했을 때 어떤 종이 출현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사 지점에 서식하고 있는 그 중요 종들 같은 경우는 내가 꼭 확인을 해야겠다 라는 것들 염두하고 조사에 임하시면 좀 더 나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꼭 필요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류 조사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조사 장비와 기본적인 기타 부가사항을 체크하는 기타 장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처음 조사를 시작하실 때 현장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사진기와 기록할 수 있는 현지 조사 야장, GPS 장비, 거리 측정기, 수중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방수 카메라 등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질 측정을 할 수 있는 다항목 수질 측정기가 조사 전에 필요하게 됩니다. 조사를 시작하시면 가슴장어와 투망 족대가 모든 조사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상황에 맞게 자망과 정치망 그리고 유인어망이 들어가게 됩니다. 채집 시에 샘플링한 표본을 담기 위한 어통과 채집통과 현장에서 동정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류 도감, 표본을 이동하셔야 할 때 필요한 포르말린과 표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비상 응급 키트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온 이 조사 지점은 전형적인 중상류 하천으로 여울과 소가 반복되어 있고 S자 모양으로 굽이쳐 있는 아주 전형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기본적으로 투망과 족대 조사를 실시하고요. 수초지대에서는 유인어망 그리고 일부 여울 구간에서는 강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류수항 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투망입니다. 투망은 말 그대로 그물을 던져서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이 투망은 보통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깊은 경우에는 투망 끝에 있는 이 무거운 추가 수면에 닿는 순간 소리에 의해서 어류들이 많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수심이 너무 깊은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심이 이렇게 깊지 않고 또 물살도 너무 세면은 또 그물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심과 적당한 유속이 있는 곳에서 투망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그물은 정치망의 일종으로 일각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양쪽에 있는 유도망과 불통이라고 부르는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간 주머니. 어류가 이동을 하다가 유도망에 부딪히면 유도망을 따라서 주머니 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요.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류와 그 다음에 약간 물이
유속이 느린 정수역에 서식하는 어류들을 조사하실 때 그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주머니의 방향이 하천의 상류 부분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하류에서 상류 부분을 향하도록 설치하시는 게 맞고요. 이는 어류가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그물은 자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은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나 바닷가에서도 이제 사용하시고요. 사실 일반적인 조사에는 잘 쓰질 않고, 저희도 대형 하천이라든가 수심이 깊은 대형 하천, 하천의 하류 같은 수심이 깊은 곳이나 호수 조사를 하실 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보통은 정수역에,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정수역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 좀 흐르고 있는 지역에 좀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자망을 하천을 횡으로 가로질러서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종으로 가로질러서 설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한번 이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설치하실 때에는 이 수변부에서 한 2-3m 정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는 하천의 수변부와 하천의 그 중심부를 어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어류를 채집하려고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물이 조사가 끝나실 때 이 그물을 수거해 가셔가지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유인어망 같은 경우는 보통 수초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요. 이는 그 수초 때 많이 서식하고 있는 소형 잉어과 어류들을 잡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납자루아까 종류나 일부 다른 그 소형 어류들이 주로 채집됩니다.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수초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멀리서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풀 같은 곳에 잘 묶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종은 감돌고기라고 하는 종인데요. 이 감돌고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 나와 있는 금강수계 그리고 만경강수계에만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고 있는 한국 고유종이면서 현재 서식처가 많이 훼손되고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고요. 물론 조사 시에 잡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함부로 잡으실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 바로 동정을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 동정과 개체수 확인이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방류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기존 서식지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 종은 쏘가리라는 종입니다. 여러분께 흔히 구경은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육식어종으로서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고요. 안반지대나 그 바위에 있는 곳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참중고기라고 하는 종인데요. 이 어류 같은 경우는 하천의 중류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참중고기랑 유사한 종으로는 중고기가 있습니다. 참중고기 같은 경우는 등지느러미에 그 까만 줄무늬가 한 개 있고요. 중고기 같은 경우는 등지느러미에 이 위와 아래 두 개가 있어가지고 꼬리 지느러미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없고 그 차이로 동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우리 놔주도록 하죠.
이 종은 납자루라는 어류인데요. 이 납자루는 주로 수초지대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담수지역에 사는 민물조개, 작은말조개라든가 이러한 조개에 산란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아주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산강 계류형 하천으로서 보시다시피 수질이 매우 양호하고요, 오염원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류가 먹이 생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중 생물들이 적은 관계로 어류의 종 다양성 역시 떨어집니다. 이러한 계류형 하천에 사는 어종으로는 대표적인 게 버들치, 참갈견이, 쉬리 등이 있고요. 수계에 따라서는, 하천 수계에 따라서는 한강수계의 둑중계, 열목어, 그 다음에 금강수계에서는 볼 수 있는 거는 일부 구간에 한해서 금강모치와 산천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계류형 하천에서 조사하실 때에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투망과 족대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투망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하시기가 어렵고요.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족대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게 있다면 산지하천인 관계로 이렇게 하상에 있는 그 바위나 안반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 조사에서 종 동정은 현장에서 바로 동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혹시나 동정이 불가능한 종에 한해서 포르말린 고정을 통해 실험실로 운반을 합니다. 실험실로 운반된 표본들은 실체 현미경을 통해서 동정을 실시하는데요. 실험실에서 동정을 실시하실 때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도감을 통하여 어류의 그 외부 형질이라든가 분리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동정을 실시합니다. 포르말린 고정된 샘플을 보실 때 약품으로 인해서 눈이 따갑거나 코가 매울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물에 담가서 그 약품기를 좀 뺀 다음에 표본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포르말린은 유해성 독극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되고 폐수 처리 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